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지난달 물가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3월 금리 인하는 한풀 꺾여. 작년 12월 CPI 3.4% 올라. 페드 금리 인하 6월로 미룰 것. 자, 금리 인하가 뒤로 물 건너가는 것일까요?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하 6월로 미룰 것. 자,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자국 우려. 6개월 내에 금리 인하 힘들다.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총재는 상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일축하였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7월부터 인하한다. 시장이 늘 호들갑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국제유가 또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가 110달러까지 간다. 이것도 호들갑이죠. WTI, 브렌트유 장중 4%대 급등. 시장에 계속 혼란스러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하, 상당 기간 동결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확대되는 건 저는 결코 좋은 소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질수록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왜? 상승장의 랠리가 더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경기는 어느 때보다도 실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장사 더 안 된다. 1+1에도 마트는 텅 비었다. 고금리에 눌린 소비, 투자, 건설, 2%대 성장도 위태롭다. 악화하는 내수지표.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손님이 뚝 끊겼고 12월 카드 사용액 증가율 반토막이다. 정부 경제 살리기의 속도전. 민생 법안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고요. 경제를 리바이벌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할 뿐이지요. 악화하는 소비, 투자, 건설 지표. 마찬가지 부분이죠. 경기가 악화 일로에 있다는 걸 반증하는 지표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버블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버블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펀더멘탈에 수렴하겠지요.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수렴은 금리 인하가 가속화될 때, 그때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동시에 폭락하게 될 겁니다. 감이 오시죠? 제가 왜 금리 동결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재 분위기는 금리 동결 구간이 이어질 확률이 무척 높다. 더불어서 실물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 결국 실물경제 펀더멘탈 전에 버블, 그리고 버블 이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올 확률이 높다. 제가 이미 가동시킨 지 오래되었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1년이 넘었습니다.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멤버십에서 제가 추후로 말씀을 드릴 테니 계속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 시작하고 지금이 최악이다. 집값 40% 하락에도 매물이 쌓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작하고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임대료 낼 수 있는 공인중개사만 이 동네에서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은 거래가 아예 없어요. 상계동은 서민아파트가 많으니까 고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자, 대한민국 부동산. 이 시장도 현재 좋지 못합니다. 한미약품 OCI 그룹 통합하였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우연 OCI 회장과 임지연 한미약품 사장 각자 대표 체제 공동이사회를 구축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어떤 이슈냐면 제약바이오 회사하고 태양광, 소재 이 회사가 통합을 한 겁니다. 물론 OCI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긴 했었죠. 한미약피투 그룹 경영권에 대해서 고 임성규 회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물론 물밑간의 그림이 있었지만 이 내부적으로 물론 제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태양광과 소재, 제약바이오 간의 그룹 통합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만 됩니다. 이들도 생존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합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문명을 준비해야죠. 생존과 확장과 성공을 위해서 그 세 가지는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볼 텐데요. 최대 코인 펀드 그레이스케일의 추락, 비트코인에도 악재, 그레이스케일 GBTC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35.48% 마이너스, 저조한 수익률에
비트코인 ETF 경쟁력까지 밀려나나? 일시적 차익거래 가능하지만 디스카운트 해소 역부족이다. 비트코인 랠리 이끈 큰손 부재의 코인 시장도 악재이다. 이게 바로 2022년 9월달입니다. 코인 시장이 정말로 좋지 않은 개미 무덤 구간으로 들어갔었을 때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흔들었었죠. FTX 파산 세타와 더불어서 테라 누나, 셀시우스, 보이저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거리게 되면서 개미 무덤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죠? 그레이스케일 괴리율 0에 수렴하였다.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통화 정책이 송두리째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에너지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로 5번, 6번, 7번, 8번 얘네들에게 기다리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은 이동하니까. 우린 이 기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 개수를 모아라. 결국은 펀더멘탈은 반영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현물 ETF,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 정말 한 문장에 모든 말이 다 담겨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다. 문명의 거대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하죠. 일명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즉, 통화혁명이다. 이꼬르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따라온다. 자산 토큰화의 디딤돌이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분명히 이 지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산 토큰화,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 XTO, 토큰 증권과 함께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분산 원장을 통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토큰의 0과 1의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가지고 지난 미국의 빨대를 꽂고 지배해왔던 거대 금권이 달러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달러의 힘을 빼고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브릭스 신개발은행 28빌리언 달러 규모 탈달러 채권 발행 예정이다. 28빌리언 36조 원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아직 크지 않죠. 36조 원에서 계속해서 그 규모가 커질 겁니다. 달러의 힘을 빼고 그들 간의 채권 발행이 진행되고 있다. 그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나간다. 더불어서 탈달러를 시키고 있다. 누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함께 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34조 달러. 심각하게 괜찮다.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다. 미국 부채는 현재 답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초단위로 늘어가고 있죠. 이 부채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CBDC. 그들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를 키워주고 있죠. 오펙을 밀어주고 있고요. 신흥국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달러에 빨대를 꽂고 빨았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양적인 성장은 이쪽에서 뽑아내고요. 그리고 진짜는 메타와 디지털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읽어 나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새로운 빨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거기에 유동성이 주입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따라오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기에 문명의 대장은 XRP이다. 알트코인들의 대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명의 대장들은 진짜로 지금부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지해야만 됩니다. 자, 대한민국 미디어의 토요 칼럼에 비트코인 만든 그는 지금 뿌듯할까? 거품 사기 파일 쪼가리, 의구심 끊이지 않던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증시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가상자산 달라진 위상을 입증하였다. 탈중앙어로 팬덤 모았으면서도 제도권의 러브콜, 모순 아닌가? 자, 비트코인 만든 그는 지금 뿌듯할까? 이분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필터링이 상당히 필요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기사에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었죠. 비트코인 만드는 그는 누구일까요? 일명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미디어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100달러
백서를 발행했고요. P2P 전자화폐 시스템, 이 백서를 통해서 뿌려지게 되었죠.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죠. 16년 가까이,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 이 분은 팀일 확률이 무척 높다. 리플의 CTO가 거기 1월 1 확률이 무척 높다. 자, 그러면서 탈중앙화, 과연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해서 딱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끼리, 은행 빼고 우리끼리 거래하자. 근데 지금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지면서 여기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가 되고 있죠. 물론 이 중간에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CPI가 작동을 하겠지요. 중요한 건 이게 되면서 유통망이 축소가 되면서 바로 직접적인 통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다? 바로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대비하였다. 가상자산의 달라진 위상을 입증한 것뿐만 아니라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의구심이 끊이지 않던 비트코인, 의구심이 끊이지 않게 그들이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참전, 장기적인 투자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유동성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번호표를 끌고 은행 창구에 앉아서 다음 창구 계속해서 지들의 유동성을 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깃발을 꽂고 있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Advent of Bitcoin ETFs is an example that we're legitimizing it. We're creating more safety. Well, let me ask you this. Will you do another ETF? How about an XRP ETF? I know you got Ether out there. How about XRP? Can you answer that? I can't. And you don't want me to. I do. Well, I can't. All right, they're giving me the rap. 영상 잘 보셨나요?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XRP ETF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대신 XRP가 선택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 또한 그리 생각을 합니다. 페드의 에너지가, 전 세계 그들의 금권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힘들게 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각 섹터별 대장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 NFT, RWA, STO 이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XRP가 거기서 대장이라는 것을,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걔는 첫판 왕이었다는 걸,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이면서 중간 왕이라는 것은 플랫폼 암호화폐의 대장이죠. 그리고 끝판왕, 마지막 대장은 XRP입니다. 저는 그리 유추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JP모건 펀드의 XRP 7.5 펀드. 자, 9월 16일이죠. 보시면 이미 XRP, 이 JP모건 펀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들의 에너지의 파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XRP가 대장이긴 하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파괴력이 막대하고요. 다만 그 상승폭은 알트코인과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 에너지, 타 알트코인들의 블록체인 세상에 도래한다는 것은 진짜 그 문명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달러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 28빌리언 달러 규모의 탈달러 채권을 발행하였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4조 달러, 심각하게 괜찮다. 달러의 과도한 크권. 자, 그러면서 리플 부사장 요시카와 에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2년에서 3년 내, 작년이니까 1년에서 2년 내에 암호화폐 대량 채택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 시프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쪽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대형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금권이 말입니다. 우린 여기 깃발을 꽂았다. 돈을 지금 번호표를 뽑고 계속해서 창구가 바뀌어나가면서 이쪽에 자금을 쏴대고 있습니다. 파일을 키우겠죠. 각 섹터별 대장과 함께
가상자산의 대장 애들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을 가진 애들을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기를 넘어서 완숙기를 넘어서 대형 메가 팽창하는 것을 앞으로 10년 동안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도 엄청난 버블을 보시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부자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물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R&D에 집중하면서 그쪽에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제가 자만한 건 R&D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저의 그게 평생의 업입니다. 제가 지금 산에 와서 R&D에 집중하고 있고, 물론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서도 R&D에 집중하겠죠. 저의 그게 평생의 업이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